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망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가진다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얼마나 의존해 왔던가요. 만약 다음 주에 북한이 진짜로 서울 상공에 핵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뉴욕 시민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이 아니오일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 진짜 안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야기하더군요. 중요한 건 그 잠재력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숨겨진 기술력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잠재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우리 머리 좋은 과학자들은 이미 다 설계도를 그려놨다고 봐야 합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역사적 경험, 이 자체가 살아있는 기술 자산입니다. 당시의 핵심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우리 원자력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맨파워와 경험적 데이터는 그 어떤 최신 보고서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계 5위권의 원전 대국이라는 사실은 단지 전기를 잘 만든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핵무기 제조의 핵심인 플루토늄 추출 능력을 사실상 언제든 발현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이죠. 미국 과학자협회 FA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경우 빠르면 1년 안에 초보적 핵폭탄 3, 4개, 6개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요한 건 이 속도와 잠재력 자체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새로운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핵폭탄을 만들 줄 알아도 그걸 적에게 투하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 한국은 이미 현무3 순항미사일이나 F-15K, F-16 같은 최신 투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두만 있으면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바로 현실적 필요, 즉 필연적인 명분입니다. 지금 전국 원전 부지에 쌓여있는 사용 후 핵연료, 이거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핵의 금광입니다. 현재 임시 저장 시설은 곧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123 협정 때문에 우리는 이 금광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이 폐기물을 줄이고 고효율 에너지로 재활용하려는 기술이 바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환경과 에너지 걱정 때문에 개발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기술이 곧 핵무기 잠재력과 직결되기에 우리는 폐기물 처리라는 절박한 현실을 등에 업고 이 기술을 개발할 최고의 명분을 얻은 셈입니다. 결국 핵 주권 확보는 우리에게 생존과 경제를 위한 선택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이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수백 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는 강력한 한방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핵 잠재력을 현실적 면분과 결합하여 동북아 패권을 뒤흔들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강력한 잠재력, 생각해보니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기 하나 늘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동북아 패권 구도 자체가 뒤바뀌는 일이죠.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이 깔고 앉아있던 안보 피라미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중국은 지금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닷길을 넓혀 미국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카드를 꺼내는 순간 중국의 숨겨진 아픈 급소가 드러납니다. 서해를 통과하는 중국의 주요 해상 무역액이 1년에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핵잠수함 한 척이 서해에 조용히 배치되는 순간 이 엄청난 해상물류의 안전보장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핵잠수함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말 그대로 숨겨진 비장의 카드거든요.
결국 중국은 대만 문제 같은 큰 일에 써야 할 힘을 우리 한국을 견제하는 데 빼앗기게 됩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평화롭자마지만 뒤로는 미국 보호 아래 경제적 실속을 다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핵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본에서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저들도 가졌는데 왜 우리만 바보처럼 핵이 없어야 하냐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평화 헌법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건 일본 사회 내에서 극심한 세대 갈등과 이념 분열을 초래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 이전에 국가 정체성 붕괴라는 심리적 공포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잠재력을 막아온 것은 미국과의 123 협정이라는 종이 한 장뿐입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심해지면서 이 협정을 개정하고 핵 주권을 확보할 외교적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클럽 가입은 단순한 무기 확보를 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급 발언권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북한 핵의 볼모로 잡힌 피해자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운전석에 앉는 주체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미국의 핵 우산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최강의 핵방파제를 세우는 이득을 얻는다. 즉, 우리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적 파트너로 동맹 관계의 질 자체를 수평적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형 핵 공유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 핵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동등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핵 능력에 기반한 확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 외교의 완성입니다. 핵카드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닐 겁니다. 강대국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로 격상이 되는 거죠. 이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쟁 걱정 없는 경제 강국을 물려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핵 무장 시나리오에서 중국과 일본 중 누가 더 큰 타격을 입을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 귀한 영감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